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이구, 떨어지려고 그러네. 지금은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오네요. 오늘 사실 방송할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방송을 켠 이유는 일단은 물 들어올 때 오셨자 요즘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총 시청 시간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느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감사함도 전해드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해서 기왕 매일 하는 화요일 아침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는 방송 쉬면 뭐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독자도 늘고 있지만 갑자기 또 조회수가 폭증하는 영상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또 씹소리 댓글이 달려가지고 씹소리 유형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어제 김문수와 한덕수가 만나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1대1 단판을 지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수를 뒀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끝까지 듣고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저 그거 못 듣겠어요. 한 20분 들었는데 미치겠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독수는 단일화 하자고 경선 과정에서 22번 말했잖아. 근데 왜 진작에 당에 들어와서 경선 안 하고 지금 와서 단일화 하자 그러냐. 아니 단일화 하자고 22번 말했잖아. 단일화 하자. 아니 알겠는데 왜 진작에 당에 들어와서 경선 안 하고 지금 단일화 하자 그러냐. 네가 도대체 평가받은 게 뭐냐. 일주일 동안 유세하면서 평가받고 난 다음에 그 평가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하자. 아니다, 지금 바로 해야지. 저 민주당 같은 악독한 세력을 막아서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장담은 못 하잖아. 지금 하자. 아니, 그럼 진작에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뛰든지 왜 지금 와가지고 네가 뭔데 단일화 하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요즘 청문회에서 주진호 의원, 박정원 의원, 그 다음에 조배숙 의원 이런 사람들 질문 답변하는 것도 요즘은 참고 들어요. 참고 들을 수 있는 게 얘네들은 청문회에서 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쪽 지지자들이 그쪽 음모론이나 아니면 이미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쇼츠를 뽑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으면 들어줄만 하거든요. 근데 김문수 한독수 여러분 저 못 듣겠어요.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여튼간에 중간평가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너무 우습게 봤다. 그거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한독수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 그러니 싸우면 안 되죠. 아주 낮은 수준인데 높은 수준이라고 착각했고, 그리고 아주 쉬운 상대인 줄 알았는, 아주 높은 상대인데 아주 쉬운 상대인 줄 착각했는데 그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높게 평가한 사람이 그냥 대선 후보가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었으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여튼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재명 후보님은 뚜벅뚜벅 대선 행보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전부 답니다. 딴 게 없어요. 악플 유형은 이러합니다. 제가 하는 방송의 모든 내용이 중공에서 돈 받아 먹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만 보고 방송하는 거래요. 일단 중공이라는 말은요, 제가 나이가 48인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간혹 쓰던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 줄여서 중공이라는 말은요, 안 쓴 지 40년 정도 되는 단어입니다. 뭐 80, 90 노인네들이세요? 아니,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를 중공에서 돈 받아먹고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하고,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만 확대 재생산하는 유튜브만 믿는 80, 90 노인네들 그냥 곱게 바로 뒤지세요. 제발 투표도 하지 마시고요. 너네들 후대가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너네들은 그냥 뒤지세요. 숨을 왜 쉬어? 중공이 뭐야, 중공이? 아니, 대한민국이 윤석열 그 씹새끼 때문에, 그 씹새끼가 말아먹은 중국하고 외교 때문에 중국 수출길 막혀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사단이 나가지고 자영업자들, 뭐 서민들, 중산층들 전부 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중공거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면 베네수엘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너네들이 중공 그러면요 우리나라 이디오피아 됩니다. 이디오피아. 중공 거려가지고 대한민국 이티오피아 만들어가지고 당신 손주 손녀들 삐쩍 뼈밖에 안 남은 가난한 나라 만드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지?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 집회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 중국인이지! 소리 지른다면서요. 중국인이면 어떻게 할 건데? 때릴 거야?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중국인 맞으면 중국인이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위험 느껴가지고 야 이거 한국 떠나야 되겠다. 또는 한국 여행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수출길만 막히는 게 아니고 관광 수입도 막히고 중국 유학생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 대학도 문 닫아야 돼. 이 양반들아, 당신이 하고 있는 짓들이 그런 짓들이라고. 중국인이지? 중국이 맞다라는 말이 중국어로 뭐라 그러지? 내가 중국어를 전혀 몰라가지고. 하이는 일본어일 거고 하라 그러나? 여튼 중국이 맞다 치자. 어쩔 건데? 이거는 아니 대통령을 했다가 탄핵당한 씹새끼가 중국하고 외교 말아먹어가지고 중국 수출기 막혀가지고 대한민국 힘들어진 거는 대통령 바뀌어서 회복한다 치자고. 당신들이 그러면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서민들 다 굶어 죽어요, 이 미친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냥 곱게 뒤지세요. 나라 망하게 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거 안 되니까 당신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곱게 집에 처박혀 있든지 그냥 뒤지세요. 내 진짜 이런 막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라 망하게 하려는 당신들은 그냥 뒤져야 됩니다. 한독수도 나라를 미국에 갖다 팔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당신들은 나라를 어디다 갖다 팔려는 게 아니고요. 나라를 저 아프리카 제3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턱에 제거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붙였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최빈국으로 내몰고 있는 당신들은 내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중범죄자라고 해도 나가서 죽으라는 말은 안 해요. 차마 그 말은 못 하겠어서. 근데 당신들은 나가 뒤지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몇 천만이 굶어 죽는 나라 만드는 것보다 몇만 몇십만 밖에 안 되는 너네들이 나가 뒤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막말까지는 내가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막말하는 선은 지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공 어쩌고 저쩌고 댓글 다는 새끼들은 그냥 내 댓글창이 데스노트라고 생각하시고 그 댓글창에 중공이라고 적는 게 네 이름 적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적고 나서 뒤지시면 됩니다. 조금 흥분했네요. 그리고 야 이제 전과 4범 넘어서 전과 5범 나왔더라. 전과 5범이면 아마 파기환송된 것까지 전과로 이미 단정지은 것 같은데 아이고 너네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낳은 대통령 중에서 이명박은 뇌물수수 뇌물공여까지 포함해서 전과 14범인 상태에서 당선됐습니다. 할 말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 전과 4범의 전과 4개는요. 전부 다 지역민들의 급한 사정을 들어주러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딱지를 받은 그 정도의 범죄라고. 너네들은 너네 엄마 숨 넘어가면 그 제한 속도 다 지켜가지고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운전해서 엄마한테 갈 거야? 내가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대리기사한테 교통신호 다 지키시고요. 제한 속도 다 지켜가지고 이리로 가주세요 할 거야? 엄마가 숨 넘어가는데? 친구가 숨 넘어가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지역민의 그런 사정을 듣고 망설임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생긴 그런 범죄가 4개라고. 근데 전과 4범이어가지고 대통령 하면 안 돼? 경제 4범 전과 14범도 대통령 했는데? 말 같은 논리를 들이대라고. 그리고 이 범죄자 프레임 씌우는 새끼들이 난 진짜 안심한 게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지. 이승만 아무 죄 없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자국민 수십만 명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도망가가지고 뒤졌지. 너네 정권이잖아. 박정희 100만 200만을 죽여도 상관없다.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학살하고 난 다음에 장기 집권 독재하면 된다 라는 말 듣고 아, 이 새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부하가 총으로 쏴 죽였어.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일단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아무 죄 없는 5.18을 제발 논란의 중심에 두지 마. 5.18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야. 근데 그 5.18을 일으켜가지고 아무 죄 없는 광주의 젊은 학생들, 청년들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그 죄로 사형 선고받았어. 노태우 같이 무기징역 선고받았어. 일단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내가 거둘게.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공반 과반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 계보인지 우리 계보인지 이걸 엄밀히 따지기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김영삼은 일단 뺄게. 그 다음 이명박 임기 끝나고 감옥 갔어. 방산비리 기타 등등 해서. 그 다음 너네 대통령 박근혜 탄핵당했어. 그 다음 너네 대통령 윤석열 친이 쿠데타 내란 우두머리로 탄핵당했어. 너네 대통령이
전부 다 그렇다고. 전부 다 그 모양이라고. 자, 우리 쪽 한번 볼까? 김대중 전 대통령. 8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인터넷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은 강국이 된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준비를 해서 97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대한민국을 IT와 문화 강국으로 올려놨어. 자,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김영삼이 만들어 놓은 IMF까지 극복했다고. 노무현. 완전히 바닥까지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권력기관하고 소통하면서 임기를 마치려고 하다가 이 새끼 만만하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모든 언론과 모든 그 행정부를 제외한 헌법기관에게 공격만 당했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 그리고 민주화 지표를 거의 수직 상승시키고 퇴임하셨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대한민국의 모든 긍정적인 지표를 크게 올려놓으셨어. 너네 진영 대통령은 왜 다 그 모양이고 우리 진영 대통령은 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너네 진영 대통령이 되면 베네수엘라는 안 될 거야. 베네수엘라는 안 될 거고 이티오피아 될 거야. 이티오피아 될 거라고. 그리고 너네들이 태극기 모독 세력들, 그 성적이 이스라엘기 들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너네들이 몇천 몇만이니까 천만 다행이지. 너네들이 몇백만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진짜 이티오피아가 돼. 베네수엘라가 부러운 나라가 된다고.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안타깝게도 너네들한테 안타깝게도 공약 이행률이 정치 모든 인생 통틀어서 95%에 육박하는 분인데 그분은 대한민국을 최강 부국으로 만드는 공약을 이미 설계해서 발표하신 분이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김문수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공약이 뭔데? 한덕수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공약이 뭔데? 이준석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공약이 뭔데?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정치 인생 동안 이루어낸 업적은 또 뭐야? 말할 수 있나?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그게 뭐냐면, 아니, 당군 이래로 지방자치제 기초단체에서 이 정도의 기초단체에 수익을 안겨준 사업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수익을 내면서 기초단체장이 수익만 받았어? 뒷돈도 받았겠지? 라고 시작된 재판이라고. 어처구니 없게. 근데 파보니까 진짜 받은 게 없어. 국민의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너네는 받아 처먹었을 거니까. 근데 정말 10원 한 푼 안 받고 내가 몸담고 내가 일해야 되는 곳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만 하는 사람이 너네 상식으로는 없겠지만 있다고. 이해 안 되지. 그딴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경제사범 전과 14범 대통령은 당선시키고 지역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 4개 가지고 전과 4범 범죄자 찌째명 부르짖는 너네들은 그냥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수준이라고 하는 수준. 그게 너네 수준이고 이게 우리 수준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몇 번 반복한 말이어가지고 또 말하기 입 아픈데 나보고 공부 좀 하라고 좀 알아보고 방송하라고 이런 댓글 좀 또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 제발 그런 댓글 달지 마.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사실관계 파악하고 레거시 미디어 언론 기사 체크하고 그리고 그쪽에 그 라인이 있는 100만, 200만 구독자가 있는 언론사 유튜브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생산하는 정치평론가들, 논평가들 의견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떠드는데 내가 너네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 말해줄까? 어떤 호기로운 병신 새끼가 아무 가짜 뉴스를 하나 그냥 뇌망상으로 툭 던져. 그러면 그걸 어떤 유튜버가 받아가지고 그걸 확대 재생산해서 툭 던져. 그러면 또 다른 유튜버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지 망상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툭 던져. 그러면 또 어떤 유튜버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지 망상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툭 던져. 그렇게 돌고 몇 년을 돈 그 망상을 너네는 믿고 있고 제대로 된 언론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와 크로스 체크된 정보를 너네들은 중공에서 돈 받아 먹고 생산하는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너네들이 나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웃겨 안 웃겨? 아휴. 이렇게 나한테 달리는 악플 유형이 크게 세 가지. 근데 너네들은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진짜 사람한테 그냥 툭 던지는 말이라도 평생 선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인데 평생 선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 주변의 지인들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평생에 이 말을 했던 게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내가 죽을래라고 하면 겁난데 진짜 죽일 것 같다고. 왜냐면 난 그런 말을 안 하거든. 나는 빈말도 안 하고 선 넘는 말도 안 하는 편인데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할게. 뒤지든지 이 나라를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새끼들은 팔아먹는 거를 막을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 나라에 기생하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만 골라서 하는 너네들은 방법이 없어. 그냥 너네들이 뒤지든지 이 나라를 떠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베네수엘라 타령 그만하라고. 그 베네수엘라라는 말 만들어낸 홍준표 정계 은퇴했어. 이제 하지 마. 베네수엘라 안 돼.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근데 너네 주장대로 되고 너네들이 하는 행동 계속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안 돼. 이티오피아 돼. 이티오피아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비읍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나라였는데 부룬디였나? 그런 나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래? 죽인다? 나가 죽어라 라는 말을 입에 평생 안 닿는 사람인데 너네들 진심입니다. 뒤지세요. 뒤지기 싫으면 이 나라 떠나세요. 그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진짜, 아니다. 너무 곱게 말했다. 씹새끼들아, 그냥 뒤져라. 나가 죽어, 씹새끼들아. 너네가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 너네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냥 굶어 뒤지라는 거야, 씹새끼들아. 아니, 단군일에 어떤, 이런 족같은 세력이 다 있냐? 아니, 을사오적 이하, 그 새끼들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랬거든? 나라를 팔아먹으면, 나라 팔린 대로 그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응? 식민지로 살아갈 수나 있지. 너희 씹새끼들은 그냥 나라를 굶겨 죽이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 뒤지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씹새끼들아. 내 영상에 댓글 다는 씹새끼, 그 악플 다는 씹새끼들, 중공 언급하든지, 뭐 전과자 언급하든지, 뭐 공부하라고 하는 씹새끼들, 너네들은 그냥 뒤지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돼. 너네들은 숨 쉬면 안 돼. 대한민국 딴 게 있으면 안 돼. 그냥 죽어. 그게 후대에 도움이 돼. 내 영상 보고 반성하면서 칼 물고 저 죽을게요 하면 의인으로 기록될 거다. 만약에 이 시간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 영상을 길게 봐주시면서 저한테 도움을 주고 싶거나 혹은 제 영상을 존중해서 끝까지 자주 봐주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영상일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제 영상을 제가 가까이 두는 지인들한테 보여줘도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할 만큼의 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발언입니다. 근데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본인들이 하는 발언이 나라를 아예 망하게 하려는 거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일깨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쌍욕하고 싶었습니다. 막말하고 싶었고요. 근데 그 막말이요, 그냥 막말이 아니고 진심이 담긴 막말입니다. 제가 5월 1일 이후로 밀었던 씹새끼들 대선 진짜 족같이 한 애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쫄았거든요. 쫄았고 이제는 더 이상 리스크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장은 이제는 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정상화될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더 극한 대치로 치달아서 더 콩가루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슨해지시면 안 되고요. 광장에서 만납시다도 딱히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차피 이긴 선거 아니야? 귀찮은데 투표하지 말고 어디 놀러 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헌정사상 최고 득표율,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광장에 단 한 번도 안 나가셔도 되고요.
뉴스에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니 이모 TV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투표입니다. 압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압도는 내가 이재명이 좋아서 이재명이 압도하는 선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헌법체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열망이 이렇게 강한 나라다. 헌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시하고 붕괴하려는 저 세력에게 우리는 이만큼 반대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득표율.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장에서 만납시다 라는 워딩을 이제 바꿀게요. 여러분,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해서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시민이 대다수인 나라는 걸 보여줍시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울컥했는데 깨어있는이라는 말을 하니까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해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2017년) 촛불혁명 때도 인터넷에서 그 짤이 유행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 밑에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밑에 적혀 있는 그 사진, 이 생각이 납니다. 깨어있는 이라는 말이 갑자기 터져버렸네. 여튼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부정하는 저 무도한 성조기 이스라엘 길을 들고 있는 세력들은 그냥 갖다 처바를 수 있다는 압도적인 득표율, 그게 6월 3일에 필요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꼬여버렸네. 여러분 투표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